안녕하세요.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장명희 시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안양 13459동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시의원입니다. 우선 보사환경위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 안양시의 어떤 가장 낮은 곳을 많이 신경 쓰려고 노력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월경권 향상에 좀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생리용품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건강권하고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유기농 제품 같은 경우는 비싸서 격차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었는데 생리대 보편 지원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바우처로 걱정 없이 좋은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너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혈관, 실핏줄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점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중소기업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현장의 애로사항들 잘 청취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런 현장 애로사항 중에 듣고 계신 게 혹시 계실까요? 지금 중소기업들이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규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좀 지자체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서 기업할 수 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상당히 많은 복지 정책이 있어도 사각지대는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명의 여성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사각지대를 메우는 그 제도적인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산후조리비 관련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아이를 사산한 여성들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이분들도 출산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엄연히 이런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메워서 사산하거나 이제 아이들이 한 달 이내에 태어나고 나서 사망한 아이들까지도 좀 어떤 출산 지원금이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조례를 개정하고 사각지대를 메꾸는 일에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출산 지원금 조례를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그 제도를 보면서 또 이제 사각지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산후조리원에 갈 수 있는 이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산후조리원도 갈 수 없는 실정이에요.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확대돼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희 안양이 산후지원금이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양은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뭐 성남이나 이런 지자체들보다도 훨씬 많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게? 그게 첫째가 200, 둘째가 400, 셋째가 1,000만 원. 경기도 탑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서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봤기 때문에 안양시에 와서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보면 이걸 이제 연결이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야를 넘어서서 이제 다른 지자체 사례, 중앙정부의 사례 이런 거랑 좀 비교해가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례를 만들 때도 상위법의 흐름 같은 거를 좀 보면서 이제 만들 수 있고 트렌드를 좀 쫓아서 갈 수 있는 거죠. 지자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상위법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고 그걸 또 중앙에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동복지법에 소관이 되는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앙에서는 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길 조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중앙에서 하기에는 조금 미미한데 지자체에서는 너무나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 놓으면 상위법 없이 이거를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립지원 청년 전체적인 조례는 제가 발의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저희 쉼터 청소년이 있고 시설에서 이제 퇴소하는 청소년이 있는데 지금 자립지원 청년 같은 경우에 지원은 시설 퇴소 청소년들한테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들도 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대상을 통일하는 조례를 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랑 조례를 만들면서 얘기도 해보고 모임도 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어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한 14살, 5살 때부터 해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로 예를 들면 사회에 그냥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보일러 켜는 법도 모른대요. 켜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통장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주민센터 가서 서류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생활 적응 교육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선출직 의원은 시민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저를 생각하셨을 때 참 쓰기 좋은 도구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는 참 보람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주력해서 해야 될 것들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안양시는 지리적인 위치도 정말 좋은 도시고 또 생태적인 부분들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수리산을 끼고 있고 또 인프라 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 최고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안양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